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일을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투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개표가 가능한데 공직선거처럼 사전투표는 21일과 22일 실시되고 선거운동도 진행됩니다. 김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의 주민소환 투표 날짜를 오는 26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부가 제출돼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공표된 지 25일 만입니다. 주민소환 투표 역시 공직선거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6개 읍면에서 사전투표도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일은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틀간 실시되고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 전날까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단체와 김진아 군수 측이 각각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방송 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과 SNS 문자 발송, 선거 공보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김진아 군수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김 군수 측에 위임받은 사람이 선거운동과 선거방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이유는 김진아 양양군수의 민원인 성착취와 금품 수수, 플라이강원 20억 원 제공, 인사비리 의혹 등입니다. 양양 군민들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그분들을 다 묶어서 함께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수모 이런 것들을 일거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 관건은 투표율과 찬반 비율입니다. 양양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인 8,370여 명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가 진행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개표 뒤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양양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도내에서 시장 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정책 대결이 아닌 개인 비위 혐의를 이유로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의 주요 도로 건설 계획 가운데 춘천 서면대교처럼 올해 착공되는 사업이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착공하거나 추진 예정인 도로 건설 계획 41개를 발표하며 기대감을 더했는데 문제는 34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서면과 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1.2km를 4차선 교량으로 건설하는 사업이 올해 9월 착공됩니다. 현재 조달청과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28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28년 말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처럼 강원도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33.6km를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협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안에 협의를 끝내면 올해 12월 착공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같은 올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도로 건설 계획에 3조 2천억 원 규모의 28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제2경춘국도와 연결돼 춘천 용산리까지 이어지는 국도 46호선 건설과 홍천 북방면에서 춘천 동래면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강원도는 국도, 국지도 건설 신청 사업이 28개가 받아들여져 인용률 68%로 전국 평균보다 15%포인트 높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8개가 들어간 거는 역대 이렇게 들어간 게 우리 강원도로서는 최다, 제일 많이 들어갔다. 여기에 사업이 확정된 5조 6천억 원 규모의 영월 삼척 고속도로도 본격 추진됩니다. 강원도의 전체 41개 도로 건설 계획을 다 더하면 사업비가 34조 원에 육박합니다.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진태 지사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강원도가 SOC 사업 마지막 퍼즐이라며 정부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많이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다음 달 별관을 개관하는 데 이어 2027년에는 기업도시의 제2병원 신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어린이 병원이 운영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아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새병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의 별관이 신축되고 본관 건물도 2, 3년 내에 새로 짓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지어지는 4,000평 규모의 별관입니다. 이번 달이면 공사가 완료되고 다음 달이면 환자들을 받게 됩니다. 2028년에는 16,000평 규모의 본관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낙후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병동과 수술실, 진료센터 시설이 개선됩니다.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해 격리병동도 확대했습니다. 기업도시에 추진되는 제2병원은 올해 안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에 들어가 내후년 연말 개원한다는 목표입니다. 우선 건강검진과 경증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 병원은 중증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집중하고 제2병원은 경증 환자를 주로 진료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의 기대가 컸던 어린이 병원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어린이 병원, 치매, 여성질환 전문병원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도 고려하고 있지만 의료 수요, 경제성, 효율성 등을 따지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어린이 병원이 가장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는 그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을 저희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적 지원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사실은 좀 필수적입니다. 다만 어린이 병원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만 있다면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채석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청소 작업 중 숨진 20대 이주 노동자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고인이 했던 컨베이어 벨트의 점검과 청소는 반드시 작동을 멈추고 수행돼야 함에도 사고 당일 컨베이어 벨트는 돌아가고 있었고 안전조치를 해야 할 운전자나 안전관리자는커녕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험의 외주화가 위험의 이주화로 또 다른 취약하고 힘없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낼 최소한의 조치는 사법당국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모금에는 경기 악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개인 기부자에 대한 기념품 증정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달간 진행한 강원 희망 2025 사랑의 온도탑 나눔 온도는 95.3도로 개인 기부금은 5억 4천만 원, 법인 기부금은 1억 4천만 원 줄었습니다. 2026년 ITX 세계총회 개최지 강릉시가 지능형 교통체계 ITX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도시정보센터에서 강릉 전역에 설치된 ITX 시설을 소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ITX 서비스 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가통신망이나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도로 전광판, 스마트 횡단보도 등 다양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 도로와 똑같은 가상 공간에서 운전하며 주행 환경과 보행자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가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주거복지 예산을 1,035억 원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지원합니다. 또 신혼부부가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증금 반환 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원주시가 면접복장 대여나 면접비 지원과 같은 청년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면접복장 무료 대여, 면접비와 시험 응시료 지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비 지원 등 4개 분야로 면접복장 대여는 1년에 3번, 면접비와 스터디 카페, 독서실비는 10만 원, 시험 응시료는 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시청 2층 복지정책과에서 접수받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원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